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사입니다. 코로나와 AI의 만남, 그것이 우리 재난안전에 어떠한 미래의 노모를 줄까 하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키노트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나이키 심볼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나이키 심볼의 헤드 모양처럼 작년에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락다운이 일어났고요. 현재 이 나이키 심볼의 제일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과거로 회복될까? 이 기간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재난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로 초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전 지구인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과제로 확산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안전의 4대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보면요. 첫째는 코비드19가 나오면서 재난 대처에 대한 뉴 노멀이 제시됐고요. 두 번째는 지구 환경이 최악의 환경을 작년과 올해 우리가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변화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 안전의 환경이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가속화되면서 재난 안전 분야에도 이거를 써서 해결해 보자라는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반면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주는 새로운 안전의 위협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계는 복잡해지고 모호해지는 VUCA 시대를 맞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변화인 코비드19가 재난 대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성공에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K방역이죠. 그래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다시 말하면 보다 정밀한 추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재난을 또는 이런 질병을 우리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다라는 좋은 모델을 보여줬죠. 반면에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감 형성 이런 문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되는 재난의 형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 그 다음에 사회적 생산으로 국민끼리 서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의 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2021년에 지금 최악의 기후변화를 또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인류가 만든 문명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쓰면서 지구 온도가 높아졌죠. 1.3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는 북쪽이 이 남반부보다 중반부보다 3배 이상 온도가 높아지면서 영구빙들이 해빙되고 그거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폭우가 범람하면 그것이 모든 도시에 역류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전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 기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폭염이 되면서 또 물이 부족해지면서 북쪽에 있는 산들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태풍의 경로가 온도 상승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오는 태풍들도 요즘 보면 경로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에 우리가 어떻게 과연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재난 안전의 혁신을 가속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기존 기술이라고 보면 컴퓨터 코딩, 그 다음에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 안전을 많이 대처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소방 설비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인터넷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I를 통한 새로운 인지, 블록체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엣지 기술, 다시 말하면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다시 말하면 센서를 많이 깔고 그 센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이런 게 깔리면서 우리는 재난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술 혁신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난안전 기본법에, 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우리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있지 않은 것들을 또 어떤 걸 추가해야 되냐는 논의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는 선제적으로 재난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신속하게 그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과거로 재난이 당한 지역을 빠르게 탄력적으로 회복을 시킬 거냐. 이거에 관련돼서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6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극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산불은 보통 어떻게 인지할까요? 사람들이 보고 신고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인지할까요? 연기가 많이 나서 이미 다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 7월에 미국의 스타트업 데카르트 랩스가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 랩스는 어느 회사냐면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99.9% 인공위성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강우량, 그 다음에 식수 사용, 뭐 수많은 변수를 측정을 해서 99.9%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림부가 89% 예측을 하는 데 비해서 99.9%를 AI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7월 달에 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을 새롭게 훈련시켜서 AI 산불 감시를 하는 인공지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멕시코주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까지 7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안 됐는데 6,200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주니까 많은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겠죠.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불 난 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산불이 나는 곳은 험지입니다. 그 험지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또 스타트업인 프레시 포레스트는 정부와 함께 토론토 북쪽 땅에 지금 이미 산불로 타버린 곳에 드론이 가서 땅에 씨앗 꼬투리를 발사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일까요? 포드라는 것의 안에 약간의 비료와 씨앗이 들어가고요. 자, 그 상태에서 먼저 살수 드론이 날아가서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드론들이 날아가서 인지를 해서 땅을 자율적으로 인지를 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총같이 쏘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들을 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루에 인당 1,500그루를 심지만 한 대의 드론은 하루에 10만 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잠시 숲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구상의 숲이 제일 많았을 때가 6조 그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그루 있을까요? 3조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없어지는 게 15억 그루가 산불로 없어져요. 이건 더 심해질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조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1조 그루는 미국 면적만큼 심어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해 물질이 어떻게 사전에 유출을 인지할 수 있을까? 바로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 메탄 누출되는 곳을 똑같은 기술이죠. 이미지 기술을 통해서 메탄 가스가 많이 누출되는 지역을 빠르게 인지하고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하자라는 AI를 GHG 사트에서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엑선 모바일에서는 심해 오일 유출에
50%가 심해에서 발생돼요. 표면에서 유출되는 것 더 많은 것이 유출되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와 함께해서 심해를 다닐 수 있는 자율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이 로봇들이 여러 가지를 측정해내는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행동 능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에 이상이 생기면 그 설비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그 설비를 작동하고 또 재해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가 그 자리에 없다면 큰 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강현실이든 또는 스마트폰으로 주던 다양한 정보를 현장 전문가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관이나 아니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베큐에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탈출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도한 내비게이팅 시스템과 연결해서 개개인별로 내 행동 루트를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하는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비컨 테크놀로지, 핵심 건물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들은 코엑스 같은 킨텍스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건물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또 중대재해 기업에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지할까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 3,000도가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작업자들은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 또 땀을 측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걸 인간이 하나하나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워크플레이스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경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긴급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진 시설은 한정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습니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물론 질병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안전이 됐을 때 신속한 대피와 편안한 대피 장소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의 수해가 일어나면 전부 학교 강당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 TV에 찍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페마와 함께 만든 것이 뭐냐면 2017년부터 공유차라든지 아니면 공유 그 주택, 에어비앤비와 우버와 협력해서 대규모 재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90%가 하나 이상의 엑스트라 베드가 있고요. 우버는 65%가 빈 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25%는 대피소를 무료로 자기가 공유할 생각이 있고, 시민의 70%는 대피수단을 무료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나갈까 하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오른쪽의 사진은요, 프랑스의 수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가족용 비밀이 보호되는 그러한 공간, 또 여성들이 옷을 마음껏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3D 인쇄 기술을 이용해서 건물 만드는 것보다 30배 빠르게 70배 싸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적 생산이 국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생산이라 그러면 국민 스스로가 국민끼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번에 약국의 마스크 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 맵이라고요. 오른쪽에 보는 그건데요. 그러면 이런 재난 맵을 국민이 어떻게 이용할까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이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네이버 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맵과 같은 거와 연결해서 재난 맵을 형성해서 국민이 재난을 인지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재난을 만났을 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페마에서 구글과 함께 만들었던 구글 크라이시스 맵이 그러한 형태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지막은 뭐냐면 디지털 가속화가 새로운 안전의 위협도 가져옵니다. 자율사물들이 공격한다든지 AI가 만드는 가짜 현실, 3D 프린터로 만드는 무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프랑스의
핵 발전소에 전체 불명의 드론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규제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미국 백악관에 드론이 날아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사물이 국가와 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까 하는 논의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딥페이크 기술이 만드는 가짜 현실이 위협을 주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모나리자가 우리가 글자만 쳐주면 말을 하는 모나리자로 바꾸는 기술, 그걸 우리가 딥페이크, 딥러닝 할 때 딥, 가짜 할 때 페이크인데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만 보시죠.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자, 이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Someone else would. Someone. 근데 이거는 Jordan Peele.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옆에 있는 흑인이 얘기하면 그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똑같은 톤과 포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새로운 사회의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뉴 노멀로 또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 제1회 이 안전 포럼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죠. 그러니까 실체를 가상 공간에서 쌍둥이가 있다.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하냐? 센서를 실체에 부착해서 가상 공간에서 AI가 관리한다. 이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석굴암에 밤 9시에 어떤 사람이 비인가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석굴암 안에는 CCTV도 있고 지진계도 있고 뭐 습도계도 있고 모든 센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 뭐냐면 사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불난 다음에 울리는 거죠. 근데 AI가 이래요. 지금 CCTV를 보고 지금 밤 9시인데 비인가된 사람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밤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는 긴급한 순간에 모든 사람은 매뉴얼대로 못합니다.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긴급한 순간은 평상시하고 다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I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알람을 울리는 방법이 있고 당신이 현장 나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프로세스를 알려주면 저는 그러면 네가 먼저 경고음을 내. 그러면 경고를 딱 내면 그 사람은 도망갔겠죠. 그러면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 얘기예요. 불탔죠. 남대문이 불났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우리 유엔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위험 감소라는 부분과 보건력 강화라는 부분. 근데 보건력 강화는 인간들이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 소방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화된 건물에 센서들을 거기에 여러 가지 소방 설비가 있잖아요. 그거에 내용 연수, 그다음에 잘못 오작동되고 있는 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제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 소방관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소방국에서는 AI가 모든 관리를 다 해주고 문제 있는 것만 현장 나가보세요 하고 소방관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방관들은 결국 본질이 뭐겠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사전 관리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슨이 그 로봇을 이용해서 탐지를 한다. 또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드론 기술을 이용해서 거리 가로수의 문제라든지 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론들이 측정을 내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제가 보면 이걸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바로 미국의 MIT 교수가 만든 세계 최고의 관절 로봇 회사입니다.
관절 로봇, 다시 말하면 굴러다니지 않고 관절 로봇인데요. 이 회사를 일본의 손정희 씨가 샀다가 현대자동차가 올해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인수 금액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다른 로봇들이 많지만 가운데 있는 스팟이라는 로봇은 현재 실제로 팔고 있어요. 현재 한 7,500만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이 로봇이 이미 퀘벡, 덴버 이런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위배된 규격과 위배된 걸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이 감독관이 감리관이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감시를 하고 또 하나는 이 로봇들이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처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못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누가 가서 여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로봇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의 자세예요. 대기업들이 이런 거를 표준 API를 빨리 만들어주고 이걸 오픈해주면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플랫폼처럼 얹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네. 모든 대기업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의 룰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송 교수님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김 회장님도 소방 쪽에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법이 복잡하다는가를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관련된 법규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를 뽑아줄 때 거기에서 피어날 수 있는 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있는 소방업체들의 어떻게 되면 권리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유연한 정책과 로봇의 활동을 위한 그런 새로운 제도 이런 것도 또 포용성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디지털 뉴딜이 우리가 시작하게 된 거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가 사라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만들어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5G를 깔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와 믹싱돼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먹거리는 이 재난과 안전이 그만큼 불확실할수록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프라에 투자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5G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에 가장 많은 보급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의 안전, 재해 관련된 시장을 폭을 확 넓혀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이 글로벌화됐을 때 자연히 우리 정부도 글로벌화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 또 그러한 스타트업을 마음껏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바로 우리 재난 안전의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상련지계 이 네 가지 코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중무장대형 산업 하드웨어가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는 경박 단속 가볍고 소프트한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방에 또는 안전에 또는 재난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했던 관행에서 미래의 산업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유엔에서 또 여러 교수님들 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을 잘해야 돼요. 예측하고 빠른 대처를 하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을 우리가 펼쳐야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연입니다. 연은 뭐냐면 바로 연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체에 더 많은 센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해야 그걸 가지고 풍부한 해석을 해놓고 대처를 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율자동차가 여러분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처리할까요? 보통 우리가 라이다 기술이 6개가 달려 있는데요. 하나당 50만 개의 펄스를 1초에 쏴요. 그래서 하루에 자동차 한 대가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2,800기가바이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3개월 동안 발생시키는 데이터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많이 해서 그 연결에서 나온 풍부한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능화입니다. 바로 우리 송 교수님, 그 다음에 소장님, 유엔 소장님,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마음껏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웃나라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등소평이 얘기했던 흥묘백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까맣고 하얗고가 뭐 중요해? 어떤 기술을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고객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냐. 그거를 위해서라면 어느 기술도 어느 제도도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이 개발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소부장, 그 다음에 정말 IT의 강국, 이런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합쳐져서 큰 산업적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